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다. 자, 이거 뭐죠?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누구였어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리 프롬.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강추하는 책 중 하나인데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이에요. 아트 오브 러빙.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뭐다?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기술.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테크놀로지의 의미는 아니고 이제 영어에는 아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트를 번역한 게 이제 기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뭐 예술이라고 봐도 되는데 번역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서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각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 둘로 남아있다. 참 이제 어려운 경지죠. 사랑을 하면서 통합성을 느끼면서도 또 각자의 어떤 자유를 느끼는 둘로 남아있는 뭐 이런 상태를 에리 프롬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여기 보면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돼야 된다. 상대방과 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죠.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니은.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가 되면서도 뭘로 남아있대요? 둘로 남아있대요. 그래서 당연히 상대방의 어떤 개성, 특성은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디귿.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소유하자는 거야. 지금 그런 거를 극혐하는 거야. 저기 에리 프롬은. 사랑은 하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할 때 많이 실수하잖아요. 막 집착하고 자기야 어디야 맨날 뭐 카톡 보내고 집착하고 연락 안 되면 뭐 울그락불그락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리을.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그죠? 상대방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하는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간단한 문제죠. 자, 20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성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여성에 가르쳐져 왔지만 남녀의 본성을 알 수는 없대. 자, 남녀의 본성은 알 수는 없습니다. 남녀의 본성을 알 수 없대요. 사실 이거 누군지 모르셔도 그냥 쭉 읽고 푸시면 됩니다. 독해용 문제로서. 남성과 여성 간의 지성의 차이는 환경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성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남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맡겨야 된다. 이 남녀 평등에 대한 이게 밀의 입장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의 남녀 평등에 대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남녀에 대해서 기회를 다르게 주고 어떤 본성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한 기회를 주고 개인의 선택은 그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밀의 입장입니다. 근데 밀인 거 모르셔도 그냥 충분히 읽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1번. 여성을 예속시키는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교육이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각자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사회적 역할은 남녀의 본성에 따라 적합하게 부여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 남녀의 본성은 알 수는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이미 나와 있지. 남녀의 본성 알 수 없는데 본성에 따라 적합하게 부여된다. 이건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여성의 분별력이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여성과 남성의 지적 능력의 차이. 당시에는 이제 남성이 더 지적 활동을 많이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볼 때도 그런 어떤 차이라는 것은 본성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환경 요인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4번. 양성평등 인류에게 유용함으로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이제 여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줘야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남성이 독점한 모든 직업을 여성에게 전면 개방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의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사랑도 어떤 교환의 의미로, 기브 앤 테이크로 본다는 거죠.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비생산적 성격의 사람은 주는 걸 가난이라고 생각한대요.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걸, 이런 걸 덕으로 삼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 모두 시장형 성격, 비생산적인 성격,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다 올바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며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역시 에리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죠.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만이 올바른 사랑의 형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돼서도 안 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돼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다. 여기 보시면은 뭐래요? 희생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거야.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2번.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요건 이제 맞는 얘기죠.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자, 3번.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 좋죠.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 4번.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5번.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높이는 것, 고양하는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거 1번. 자신을 희생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 2017학년도 6월 모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의 입장 한번 보시면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된다. 그것은 자연의 결과인 출산을 통해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책임과 양육의 안정이다. 자, 성을 뭐와 연결시켜요? 출산과 연결시키죠. 출산과 가정을 통해서 연결시켜요.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책임과 양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입장 뭐예요? 결혼 관계 내에서만 성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수주의적 관점입니다. 보수주의적 관점. 자, 을 같은 경우는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된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성에 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된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자유를 최대한 중시하는 이건 무슨 주의 입장이에요? 자유주의 입장이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개인들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갑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 생식이라는 건 여러분 후손을 낳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죠. 2번. 갑. 성은 혼인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보수주의적 관점이죠. 3번.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유주의 입장. 4번.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유주의 입장. 자, 갑의 성은 행의 결과와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그러는데, 자,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 간 합의의 문제로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나오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족 윤리에 대한 문제인데, 자, 땡땡에게 요즘 언론에서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네. 부모와 자녀의 긴밀한 관계는 부자 자유의 정신. 이런 부자 자유가 뭡니까?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뭐 한다? 자식은 효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를 한다. 그래서 부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개와 말을 기를 적에도 모두 음식으로 길러지는데, 만약 부모를 봉양만 하고, 봉양이라는 것은 물질적 효를 말하죠. 만약 부모를 봉양만 하고 공경함이 없으면 개나 말 기른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처럼 효도는 봉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되네. 자애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억지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네. 힘으로는 돈을 이끌 수 없으니 내가 선해지고자 하면 상대방도 선해지지 않겠는가. 부모가 자식을 힘으로만 이렇게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선해지고자 하는 마음, 모범도 보이고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 1번. 효의 정신적 측면보다 물질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봉양만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공경함이 없으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번. 자녀의 옳지 않은 행동은 강제라도 교정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억지로 이끌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강제로 교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3번. 부모의 역할을 다하면서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준다. 그렇죠? 힘으로는 도로 이끌 수 없으니 내가 선해지고자 하면 상대방도 선해지지 않겠는가?
부모가 모범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자에 속한다 그러는데 여기 나오지만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억지로 이끌려고 해서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억지로 이끌려고 하는 마음은 자에 속한다. 얘기하긴 어렵겠습니다. 5번 부모의 경제적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자녀는 효도를 행해야 된다. 이건 뭐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경제적 보살핌. 우리 부모님은 자산이 엄청 많다. 그래서 그 자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효도를 해야지. 이건 뭐 우리 생윤에서 그런 내용 가르칠 리는 없잖아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수능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양을 몰래 훔친 것을 증언했지만 우리 무리 중에 정직한 사람은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 사실을 숨겼네. 정직은 그 속에 있네. 자, 이거는 이제 유교 사상인데 여러분, 유교 사상인데 유교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건 뭐야? 아버지가 양을 훔쳤을 때 아버지를 고발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우리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 사실을 숨겼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버지께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간해드렸겠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돌려드리고 자서요 광명 찾으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자기가 직접 고발하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게 정직이래요. 정직. 유교에서 말하는 정직은 부모를 고발하는 게 정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는 게 정직이라는 거야. 그래서 효를 되게 중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효를 되게 중시하는구나. 자식은 부모가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여 늦지 않도록 한다. 부모가 연세 드시면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부모가 병환 중이면 자식은 얼굴을 환하게 하지 않고 웃되 잇몸을 보이는데 이르지 않으면 노하되 꾸짖는데 이르지 않는다. 감정을 막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1번 부자유친. 자, 부자유친이 뭐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는 본질은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본질은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본질은 달라지면 안 되지. 부자유친의 어떤 실천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실천은 상황을 고려해야 되잖아. 아버지가 되게 빡쳐 있을 때하고 아버지가 되게 온화한 상황일 때 아버지에게 어떤 친함을 표현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실천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부자 간 정직은 친애보다 올바름 우선해야 된다 이러는데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올바름을 우선한다면 아버지를 고발했겠지. 그렇지 않나? 근데 여기 뭐야? 이 유교에서의 정직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뭐야? 아버지가 도둑질한 사실을 숨겼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올바름보다 의보다 뭐를 더 우선시했다? 친애, 애를 더 우선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간 정직은 거꾸로가 됐겠죠. 올바름보다 친애를 더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 자식은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며 공대해야 된다. 선생님 이건 뭔 소린가요? 여러분 뭐예요?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부모님의 어떤 뜻을 살펴가지고 언행을 삼가며 공대 이런 표현 나오면 선생님 도대체 이게 뭔 소리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공대는 뭐야? 공손히 대한다입니다. 공손히 대함. 너무 쉽잖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맥락상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공대는 뭐라고요? 공손히 대한다. 자식은 부모의 의중을 살펴 공손히 대한다. 그냥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부모를 위하여 자식은 결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선생님 여기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아니야. 감정을 아예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 웃되 잇몸을 보이는데 이르지 않고 노하되 꾸짖는데 이르지 않는다.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야 이러면 더 걱정하시지 부모가. 우리 아이가 웃질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겠죠. 이러면 안 되지. 5번 혀의 정신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지인데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라는 것은 효와 재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효재가 뭐다? 인의 출발입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별애라 그랬어요. 별애. 별애는 뭐다? 구별하는 사랑이야. 구별하는 사랑. 그래서 친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떻다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야?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겠죠. 그래서 이 효와 재는 이 남을 사랑하는 인의 뭐다? 출발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를 내가 이제 사랑하는 걸 잘한다면 옆집 아주머니도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근데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엄마부터 사랑하는 건 맞지만 우리 엄마만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효의 정신은 결국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015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에 어긋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건 뭐에 어긋난다? 예에 어긋난다. 일단 우리 부모부터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뭐야? 유교 사상이지. 유교에서 말하는 뭐야? 효화제입니다. 효제. 효제가 뭐다? 인의 출발이다 그랬죠. 인의 출발. 이걸 친친이라고 돼요. 친친. 인이라는 건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구별하는 사랑. 우리 친한 사람부터 사랑해야 그걸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유교 사상입니다. 이 그 얘기야. 우리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이거 가능하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자, 유교 사상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한 설명. 개체 생명은 가하 속에서 계승되는 집단 생명의 일부이다. 따라서 개인은 집단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된다. 자, 이를 위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불감회상이라 그래요. 불감회상. 불감회상.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효의 시작이다. 또한 효는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효에 대한 입장. 그냥 효에 대한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부모를 부끄럽게 않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맨날 자식이 쌈박질만 하고 다니고 사고치고 다니면 안 되겠죠. 2번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때야 비로소 종료된다. 돌아가신다고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뭐 제사도 지니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기리는 시간들도 분명히 남아있죠. 그래서 뭐 벌써 답은 나왔네요. 3번 자손을 낳아 대를 잇는 것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뭐 옛날 사상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전통윤리 쪽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3번 부모를 삼가 모시고 그 뜻을 헤아려 실천하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 덕을 쌓아 떳떳한 지혜로 얻어 이름을 떨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 몸을 바로 세워 이름을 떨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효의 완성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에게 네가 다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단다. 군자는 친족을 사랑하며 백성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고 만물에게까지 사랑에 미치게 해야 한다고 했단다. 이는 마치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이 자라고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지. 이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블라블라라다. 블라블라를 해가는 첫걸음은 자 여기 나오죠. 자신의 몸을 뭐하는 것이다? 회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뭐야? 불감회상이라고. 감히 훼손시키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효의 출발이죠. 효의 출발이 됩니다. 그럼 이게 기억이 뭐야? 기억은 바로 뭐야? 효겠죠. 효. 그래서 효자의 대표적인 사람 증자. 증자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것을 보고 비로소 걱정을 면했다. 라고 안도했다고 합니다. 기억.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형성된 횡적 관계의 미덕이다.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형성된 횡적 관계. 횡이라는 것은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종적 관계는 수직적.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음양의 관계. 음양론으로 설명되는 건 남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부 관계를 말해요. 부부 관계. 근데 이건 효에 대한 얘기니까 크게 관련 없죠. 니은. 사회적 역할에 맞는 도덕적 행동을 이름을 떨칠 때. 자, 사회적 역할에 맞는 도덕적 행동을 이름을 떨칠 때.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입신양명. 입신양명으로 완성된다. 이거 효에 대한 얘기죠. 니은 맞고. 이거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에 의해서도, 제사에 의해서도, 자, 부모를 기리는 제사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좋죠? 이것도 맞습니다. 리을. 혈연관계 친밀함을 배제한 공평함을 아니 지금 효를 얘기하는 건데 혈연관계 친밀함을 배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도 안 되네. 정답은 간단하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상 관점에서 볼 때 옳은 설명. 자, 공손하라 그것이 인의 실천이다. 관대하라 그건 역시 인의 실천이라. 공손하면 뭐 인의 실천이 된다. 인의 실천 강조하는 거니까 뭐 유교겠죠. 자, 기억은 동기간에 지켜야 될 도리로 서로를 공경하는 것이다. 뼈와 살은 비록 나눠져 있으나 본래 한 기운에서 태어났으니 동기간 말하면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간 나오면 뭐다? 형제다, 형제. 그래서 형제간의 어떤 우애를 말하는 거죠. 형제간의 어떤 우애. 그래서 형제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거 형우제공이라고 하는데 형우제공. 형은 우애를 지켜야 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된다. 형우제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형제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하시고 풀어주시면 돼요. 학렬을 달리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친족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교과에서는 삭제가 됐는데 학렬이 뭐냐면은 우리 친척 간의 높고 낮이를 학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면 아버지가 여러분보다 학렬이 뭐예요? 학렬이 높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작은 아빠가 계신다고 해봐요. 아버지의 동생분. 아버지랑 아버지의 동생분이 작은 아빠는 학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제도 학렬이 뭐한 거야? 똑같죠. 이런 거 친척 간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학렬입니다. 근데 형제 같은 경우는 학렬이 같아요. 그래서 학렬을 달리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대한다. 이건 틀렸죠. 형제는 학렬이 같다. 친척 간의 높고 낮음. 자, 니은 의가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권면이라고 합니다. 권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 친구 관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형제끼리 의가상함이 없이 뭔가 잘못이 있으면 서로 깨우쳐 줘야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사회적 장유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의 토대가 된다. 그렇죠?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 나이 많고 나이 적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장유라는 게 뭐예요? 나이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고 적음.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나보다 연장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났을 때 지켜야 될 것을 이제 형제 자매 관계에서 미리 이제 많이 체득할 수가 있겠죠. 자, 리을 서로를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자, 형제는 서로를 공경한다면, 자, 즉 서로 잘 지낸다면 부모가 봤을 때 되게 뿌듯하겠죠. 아, 그래도 우리 새끼들은 서로 안 싸우고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뿌듯하겠지. 그럼 효를 실천하는 길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와 공통으로 강조하는 덕목. 나이 70에 아이처럼 장난하며 색동옷을 입고 물을 떠 당에 오르다가 일부러 넘어져 아이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부모 곁에서 새끼 새랑 놀며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나이 70이라는 게 부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라고 합시다.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 70이신데 색동옷을 입고 막 아이 울음소리를 내고 부모 곁에서 새랑 놀면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리광을 피웠다는 거야. 나이 70인 할아버지가. 이게 뭐에 대한 얘기야? 효에 대한 얘기죠.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싶기는 한데. 자, 여튼 과실이 있으면 길을 내리시고, 자, 과실은 일종의 잘못이죠. 잘못이 있으면 길을 내리고 낯빛을 온화하게 하고 음성을 가다듬어 간한다. 부모에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부모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으면 이렇게 낯빛을 좀 온화하게 하고 차분하게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공경심을 일으키고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 분위기 와서 이렇게 다시 간하라 이런 얘기죠. 아빠, 그건 좀 잘못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1번 동기간에, 자, 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기간에 서로 이롭게 하며 허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자, 이거는 형제자매에 대한 얘기죠. 형제자매에서 권면하는 거네요. 서로 허물을 바로잡아주는 거 관련 없고요. 자, 양지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정신적 효를 말해요. 부모의 어떤 뜻을 잘 받드는 것. 양지의 마음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답은 나왔네요. 정답은 2번. 3번 친애와 경쟁을 바탕으로 권면하여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모랑 경쟁하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4번 수평적 관계에서 구휼. 자, 이런 어려운 단어 한번 볼게요. 구휼이라는 것은 뭐 서로 먹여 살려주는 거야. 먹여 살림. 구휼은 좋아요. 내가 어렸을 땐 누가 먹여 살려주고 부모가 먹여 살려주고, 부모가 나이 드셔가지고 기력이 쇠하면 누가 먹여 살려주고 내가 먹여 살려주고. 선생님, 그럼 4번 맞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지? 수직적 관계죠.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5번 음량의 이치에 따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거. 이건 이제 부부 관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